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융합공학과 원대훈입니다. 세미나 과제 두 번째 요약 발표 자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엔 세미나 제목, 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 세미나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우주 분야 전문가 추천 강연으로 5월 8일 월요일 날 407동 508호에서 있었습니다. 발표는 두 분이 하셨고요. 첫 번째 발표자는 최기혁 박사님으로 항우연에서 계시고 국가우주개발 전략과 핵심 기술 개발 관련하여 그 다음에 재진입 및 열보 시스템 개발 내용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고요. 실제 내용으로는 4차 우주개발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시는 분은 이주희 박사님으로 역시 항우연에 계셨고요. 유인 우주 탐사의 주요 기술 개발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셨는데, 주로 생명 유지 장치, 유인 우주 탐사에 필요한 생명 우주 장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기혁 박사님 발표 내용입니다. 우선 4차 우주개발 진행계획 22년 12월에 발표되었는데요. 진행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전은 2050년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위성 개발과 발사체 성공을 활용해서 우주 탐사를 통해 우주 활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주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주 경제는 산업과 공공이 합쳐진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주개발 1.0에서 2.0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위성이나 발사체에 대한 시스템 개발 중심에서 임무 개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밑에 위성 발사체 기술이 선도 우주 탐사가 돼야 된다. 비슷한 얘기고요. 공동 주도가 잘못됐나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무 개발이 어디 가서 우리가 왜 무엇을 할 것인가,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주개발 진행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요. 5대 미션과 2대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요. 우주영토, 우주항구,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확장에 대한 미션,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전략,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첨단 우주기술 확보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5대 미션 내용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와 있는 국가우주개발 대형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주개발진흥계획 4차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을 더 붙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각 사업별로 예산 및 기간,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2040년, 2050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차세대 발사체, 무인단 달 착륙선, 한국형 GPS 사업, 망원경 사업,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에 참여하는 내용, 그 다음에 화성의 유인 탐사를 하는 것에 대한 국제 공동 참여, 그다음에 화성 착륙선 이외에 소형, 나머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격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대기권 재진입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고 계셨고, 대기권 재진입은 8km/s의 속도로 최대 2000도까지 지구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고도 120km부터 대개 70에서 90km 구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을 진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셨고요. 우주비행체가 타지 않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존재하고, 최근 소형 위성 등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기술에 대한 시험 등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신 분이 Thermal Protect System TPS로 여기에 보호되는 것들은 상마형과 재사용형이 있다고 하셨고, 상마형은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그 부분이 녹아 없어지는 거고, 재사용형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TPS를 만드는 법, 탄소 섬유 집주 및 고밀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강사는 이주희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우주와 생명유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다 안에 심해 해양 도시를 개발하는 내용과 우주에서 사람을 보내는 내용들이 모두 생명유지 시스템이 필요로 하고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잠수함에 이미 유사한 기술들이 부여하고 있지만 보안 등의 문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생명유지 시스템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머큐리, 아폴로, 우주정거장을 거치면서 현재 이런 어떤 내용들이 기술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명유지 시스템의 우주정거장의 생명유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ECLXS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산소 발생, 공기 정화, 이산화탄소, 물 정화, 폐기물 처리, 온습도, 화재 안전, 물 공급 처리 등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 장 넣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자료에 있던 걸 인터넷에서 찾아서 자료를 넣었고요. 이렇게 ISS에서 그 ECLSS를 구성하기 위한 계략적인 그림, 다이어그램, 요거를 찾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에다가 확장된 버전의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주임 박사님 지금 해저 도시를 위한 주요 기술을 같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요. 생명 유지 지원, 환경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일반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얘기하셨고, 거주인의 건강, 그 다음에 선외 활동, 그 해저 도시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자 수송, 그 다음에 생존 물자, 폐기물 처리, 화재 안전, 화재가 나도 분말 소화기 같은 게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와 연관성인데요.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찾아보게 됐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도 물론 예전에도 들었지만 이게 다시 개정돼서 나왔다라는 것들은 모르고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목표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카이나 제가 다니고 있는 카이에서 만약에 우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술 개발 로드맵이나 사업 진행 로드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하나 시스템과는 좀 다른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계신 재진입 및 생명유지 장치를 들으면서는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외국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유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실현하고 있는데 왜 없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많은 우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